안녕하세요, 모카 김환영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자동차는 현대 투싼 페이스리프트입니다. 투싼이 이렇게 페이스리프트가 될 줄 알았어요. 사실 위장막으로 여러 번 봤고, 그리고 앞모양 우리 산타크루즈 시승 가면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죠. 그 예상한 대로 나왔는데, 그런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그 느낌은 딴판입니다.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어우 세상에, 와 이런 느낌이었어? 저는 빈 부분이 굉장히 아쉽게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반짝반짝반짝하는 그런 튀어나온 부분이 더욱더 눈에 많이 띕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앞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투싼 어떤 자동차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거 굉장히 신기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다 램프잖아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램프가 아니네? 너무 감쪽 같아요. 지금은 램프인 걸 전혀 모를 정도로 확실히 그릴이네, 반짝반짝하네 라고 생각하다가 불이 들어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기한 램프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투싼입니다. 투싼 기존 모델도 있었지만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 훨씬 더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엠블럼 부분도 조금 더 멋있게 이렇게 다크 크롬으로 매트하게 이렇게 처리한 것도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헤드램프도 바뀌었습니다. 헤드램프 기존에는 이렇게 그냥 동그란 거, MFR이라고 해서 반사판이 동그랗게 있어서 그 반사판이 동그란 느낌을 주니까 그게 정말로 사람의 눈 같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확실히 기계적인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가로로 쭉쭉 이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바뀌었냐 라고 생각하면 옆은 좀 그대로네 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뒤는 이 부분 정말 이상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훨씬 나아졌어. 나아졌다는 거지 정말 겁나 멋있어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어찌되었건 이게 있을 필요가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 왜 있었을까 그런 생각은 들긴 해요. 원래 계획에는 여기 와이퍼를 달고 싶었던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와이퍼를 히든 타입으로 바꾸자 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와이퍼로 바뀌면서 저거 여기 어떡하지? 라고서 이렇게 현대로 그냥 놔둔 것 같은 그런 불충한 생각이 살짝 드네. 방향지 시등이 바로 여기 들어왔으면 하는 염원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또 하나의 염원이었던 거 LED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잖아요. 아닙니다. 할로겐입니다. 할로겐으로 꿈뻑꿈뻑 하는데, 꿈뻑꿈뻑 하는 이런 할로겐이 더 로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더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요, 어쨌든 램프가 낮다 해도 이렇게까지 낮은 차는 처음 봤어요. 디자인이 살짝 바뀌었는데 이렇게 살짝 바꿔주면서 램프 좀 올려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인테리어 변화가 엄청납니다. 와, 완전 미래 투싼. 진짜 많이 변했네. 실내는 확실히 그린 컬러라는 게 눈에 확 들어오네요. 이거 그린이잖아요. 이거 그린입니다. 여기 그린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 실내 컬러의 이름은 그레이입니다. 이건 왜 그레이야? 이 부분이 그레이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땐 베이지인데 왜 그레이야? 아니 나 진짜. 아무튼 굉장히 밝은 그레이입니다. 거의 화이트에 가까운 그레이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투싼의 가장 좋은 컬러가 이 그레이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그린이고 여기 그레이니까 이 둘이 어느 정도 매치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차가 환해 보여. 저희가 산타페도 그레이로 뽑았는데 산타페 그레이도 굉장히 현대가 잘 뽑아냈더라고요. 기아가 예전에 브라운을 굉장히 잘 뽑았는데 현대는 요즘 그레이를 굉장히 잘 뽑는 메이커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눈에 띄고요. 그리고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갈수록 조금씩 향상되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에요. 이만큼 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현대 그랜저 같으면 밑에 살짝 틈이 있는 정도였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가는 정도, 실제로 좀 떠 있습니다. 야, 이런 것도 굉장히 멋지게 생각되고요. 여기 보면 아래쪽에 수납 공간이 있어요. 수납 공간이 이렇게까지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을 플렁팅 타입으로 만든 콘솔 박스, 이것도 굉장히 멋지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기 무선 충전 패드가 있습니다. 무선 충전을 이렇게 하면 무선 충전이 되겠죠. 지금 안 되는 이유는 저희 PD님이 문을 열고 계셔서 안 되는 거고, 문을 닫으면 무선 충전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무선 충전을 하면서 동시에 여기 컵홀더에 두 개를 꽂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고, 무선 충전을 했을 때 핸드폰이 눈에 잘 보이니까 이런 것들도 괜찮은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이 부분 또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걸 여기다 달았잖아요. 이렇게 연결되거나 충전되거나 하는 이런 거 여기다 달아놨는데 이 자체도 굉장히 예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부분이 흉물스러운 이 디자인을 살짝 가려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 디자인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버튼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약간 뭐가 떠오르냐
떠오르냐면 EV6가 너무 떠올라. EV6가 이렇게 버튼들이 앞쪽에 있고, 그리고 여기 무선 충전 패드 컵홀더 이렇게 있잖아요. 약간 현대가 뭔가를 자꾸만 모방하는 느낌이 드는데, 현대 디자이너들이 기아 디자인을 모방할 지경에 왔다는 게, 아니 뭐 좋은 건 따라가야죠. 정답은 사실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라면 이렇게 가는 게 맞을 수도 있죠. EV6 정말 편리했거든요. 지금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드라이브 모드 위치 너무 좋잖아. 이 버튼들 너무 좋은데, 근데 여기 이거 뭐야, 여기 약간 멍텅구리 버튼이 두 개가 있거든요. 디자인에서 너무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건가? 모든 걸 갖추고 있는 풀옵션인데, 근데 여기 이렇게 멍텅구리 버튼이 있으면 마치 옵션이 몇 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약간 오빠 그렇게 부자인 줄 알았는데 부자 아닌가 봐? 아니야, 오빠 풀옵션이야, 이런 느낌인 거, 요거 좀 아쉽게 느껴지고요. 그럼에도 이 버튼의 사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좋습니다. 내가 주행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여기 다 있네 라고 생각되는 그런 버튼들이 여기 잘 정리됐고요. 그리고 원래 투싼의 디자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버튼이 쫙 깔려 있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엄청난 발전이죠. 여기 있는 거, 이거 홈, 맵, 서치, 미디어 이런 것들 그 자체가 뭐 그렇게 인식하기에 좋은 건 아니고, 그래도 시인성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 밑에 공조장치 필요한 것들 딱 묶여 있습니다. 이 산타페하고 굉장히 비슷한 인터페이스인데, 산타페는 살짝 요게 조금씩 엇갈려 있어서 굉장히 좀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제 5와 열을 딱 맞춰줬네요. 야, 그렇지, 5와 열 이렇게 맞춰줘야지. 이거 누르면 이런 식으로 그래픽으로 처리되는 부분도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눌렀을 때 뭘 눌렀는지 옆에 이렇게 주르륵 주르륵 이렇게 보여주죠. 그래픽이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여러가지 꼭 필요한 정보만 딱딱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굳이 디스플레이를 넣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깔끔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은색 위에 글씨를 쓰는 것들은 정말 불편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인지 이 검정색의 글씨를 쓰고 은색은 버튼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은 요걸 크롬으로 하고 그 위에다 또 글씨 썼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안 보일 겁니다. 이게 무슨 버튼이지? 눈 나쁜 사람들은 이렇게 봐야 돼요. 오이씨,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안 보여요. 이 차를 산 사람들은 내가 이 차 샀으니까 뭐 그때부터는 당연히 기억하겠지. 그러면 안 보여도 되나? 그건 아니죠. 아니, 그건 아니죠. 보면 어차피 기억할 거잖아. 그럼 여기 그래픽 하나도 붙이지 말아야죠. 여기 아이콘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아이콘이 거기 있다는 건 보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웨이브 지금 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길어서 좋죠. 근데 문제는 잘려 보여요.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비율이 확대했을 때 이렇게 보여요. 근데 영화 같은 걸 보면 조금 더 길 겁니다.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아마 좀 더 나을 거예요. 폰에 비해서 훨씬 크죠. 이 정도면 좌우가 잘리더라도 폰에 비해서 훨씬 크고, 영화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의 디스플레이가 제네시스의 디스플레이보다 훨씬 커요. 비율적으로 제네시스 디스플레이가 최악입니다. 면적으로 따지면은 이 현대 디스플레이보다 훨씬 작은 디스플레이예요. 28인치라는 그 숫자는 이 대각선 길이만을 보는 거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1인치짜리 이렇게 긴 거라면 그럼 50인치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실제로 면적을 봐야 되는데, 면적으로는 지금 현대에 비해서 제네시스가 훨씬 작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일단은 제네시스보다 큰 디스플레이 넣은 현대 칭찬하고요. 제네시스는 빨리 뭔가 개선점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CCNC가 CCIC보다는 훨씬 좋아 보이네요. CCNC는 이렇게 무선으로 업데이트도 되고, 이렇게 동영상도 볼 수 있고, 웨이브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고, 인터페이스도 이제는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물론 이 안에 그래픽이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콘으로 어느 정도 인식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점은, 그 전에 저희가 투싼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이거 옵션 빼면은 차가 너무 이상해요,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모던부터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계기판도 이건 좀 너무했지 라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디스플레이가 기본은 아니지만 그래도 훨씬 더 예쁜 이런 형태의 디스플레이로 바뀌었어요. 4.2인치 LCD를 이용한 전자시계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이거라면은 기존에 비해서는 훨씬 낫다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장치가 기본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간 거, 투싼이면은 좀 저렴하게 타는 차인데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줍니다. 수납 공간이 있는 거 좋죠. 그리고 이렇게 확 뚫려 있는 거, 이것도 좋아 보입니다. 저희 산타페에도 여기 이렇게 있지만 요 덮개가 있어서 요 수납 공간이 너무 좁거든요.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이것저것 많이 올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좌석에 있는 사람의 공간으로 아주 충분히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직물을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요즘 현대차 디자인의 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죠. 인테리어 너무 마음에 드는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 컬러하고 이 컬러가 안 맞는 거. 저는 이 컬러하고 이 컬러는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형태도 약간 불편한 타원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가운데였으면 좋겠는데 살짝 위에요. 형냐들 나만 불편해? 조금씩 어긋나 있는 이게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는데 폰 커버만 떼서 바꿔 끼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에는 바뀐 부분이 이렇게 디자인만 바뀐 게 아닙니다. 일단 앞유리, 소음을 막아주는 어쿠스틱 글래스가 들어가 있었어요. 중간에 소음 방지 필름이 들어가 있었단 얘기죠. 근데 이제는 측면에도 어쿠스틱 글래스가 들어갑니다. 이중 접합 유리가 됐어요. 두 겹이 돼서 2배로 더 조용하니 하면 그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실제로 유리 두께가 잠깐만, 현대 같은 경우는 얇은 거 2개를 붙이기 때문에 실제 두께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용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요. 여기 B필러 그리고 C필러에도 흡음재를 추가했어요. 기존에는 이 현대차 투싼을 타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뒷문을 닫으면 소리가 깡통 소리가 난다. 일단 깡통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뭔가 꽉 찬 느낌이 나는 그런 뒷문, 훨씬 낮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산타페하고는 좀 다르다. 웨더 스트립이 조금 더 연약해요. 그래서 산타페는 딱 닫았을 때 폭 이런 느낌이라면 얘는 쾅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흡음재가 훨씬 많이 들어가서 기존에 이렇게 속이 비어있는 것 같이 텅 하는 그런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 센터 콘솔이 있어서 정말 좋네, 이렇게 만들 거면 진작에 이렇게 좀 해주시죠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여기 버튼식 기어 시프터가 있었어요. 버튼식 기어 시프터 뭡니까? 공간을 이만큼 차지해요. 그게 패들로 돌아왔어요. 패들로 돌아와서 이렇게까지 오인 가능성도 훨씬 적어졌고 훨씬 좋은 그런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서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전에는 음악을 들어보려고 하면 음악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블루투스 연결했죠?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음악은 바뀌었어. 버튼 누르면 바로 플레이 돼.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죠? 야, 현대 진짜 빠르다. 아니, 이거 버튼 눌렀을 때 어땠어요?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선택을 한 다음에 플레이하는 버튼이 있었어. 근데 그게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버튼 누르면 바로 플레이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빨리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였어? 이게 바로 현대의 힘인 것 같아요. 뭔가 소비자들이 이거 이상해요, 이거 좀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 바로 다음 주에 바뀌는 거. 현대의 속도는 진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메이커도 이 정도로 빠른 메이커는 없는 것 같아요. 사운드는 기존과 같은 보스 8 스피커인데요. 이 스피커 개수는 그다지 늘어나지 않았지만 이 사운드의 퀄리티는 엄청나게 향상됐습니다. 진짜 좋아요.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좋아진 게 사운드 자체의 기계를 더 향상시켰다기보다 음장감을 높여주는 DSP 기능을 더 향상시킨 걸로 보여져요. 요즘 들어서 K5나 이런 차들 보면 스피커도 12개, 5.1 채널 뭐 이러면서 굉장히 엄청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차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도 상당한 발전을 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 좋은 방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말로 비용을 많이 들여서 자동차를 좋게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이런 사운드를 가다듬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선 비용은 똑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퀄리티는 훨씬 좋은 사운드를 느끼게 되니까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그런 변화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가 환하네. 환한 느낌이 들고요. 이런 거 스티치도 굉장히 예쁘게 잘 해놨어요. 진짜 디자인만을 위해서 디자인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보통 시트는 대칭형으로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차는 그렇지 않아요. 이쪽엔 있고 이쪽엔 없습니다. 시트를 비대칭으로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뒷좌석에 앉았을 때 공간감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머리가 닿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굉장히 시원하게 빡 뚫려 있네요. 투싼이 이렇게까지 개방감이 좋은 차였나? 와, 놀랍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투싼 같은 자동차는 기본적인 자동차인데 근데 실내에 딱 들어가 보면 굉장히 화려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3톤이라고 돼 있는데 근데 사실상 4톤입니다. 왜냐하면 검정이잖아요. 그린입니다. 직물입니다. 흰색이에요. 하나, 둘, 셋, 4개가 달라. 좋게 말하면 화려하다, 나쁘게 말하면 복잡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인테리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물병 하나를 집어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뭔가 보여주기 식으로 뒷좌석에 우리 1.5리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라는 느낌으로 만들어진 위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렇게 잘 사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에 막혀 있잖아. 대각선으로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그런 공간이에요. 그리고 저는 요 버튼들이 있는 건 좋아.
있는 건 좋은데 이 시트가 베이지면 이 버튼도 좀 베이지로 만들어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여기 검정으로 있으면 이게 홀랑 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시트가 굉장히 고급인데 이렇게 해야 돼요? 이케아 의자도 이런 식으로는 안 만들어요. 그죠? 자, 뒷좌석은 이렇게 앉아도 뭐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젖혀지면은 오 괜찮네 라고 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투싼은 여기까지 젖혀집니다.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 세상에, 이래도 괜찮나 싶은 정도의 그런 뒷좌석이에요. 안전에 조금 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고 다니지 마세요. 특히 조수석에 앉으신 분들 꼭 이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조수석에 앉았을 때 이렇게 뒤로 너무 많이 기울이면 사고 났을 때 어떻게 되냐면, 사고 났을 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윗부분에 안전벨트에 목이 걸려요. 그래서 2차 상해를 입기 때문에 서브마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세워서 앉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동차 충돌 안전 테스트에서 1등급을 했다, 탑 세이프티 픽을 받았다, 이런 것들은 시트를 세워놓고 테스트하는 겁니다. 시트를 눕히면 그냥 죽으니까 그건 테스트 안 합니다. 요 밑에 보면 지금 USB가 2개가 있는데 불이 안쪽에 켜지잖아요. 잘 보입니다. 잘 꽂을 수 있어요. 전기 표시 하나 딱 넣으면 그러면 훌륭하지. 심플하게 이 모든 것들을 커버해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아이콘, 요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USB-C 차징 뭐 이렇게 쓰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안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몰라? 이걸 누가 모릅니까? 꼭 필요한 게 아니면 굳이 그걸 써놓을 필요가 없다. 지금 뒷좌석에 앉았을 때 운전석을 살짝 보게 돼요. 성공한겨? 너 크게 될 줄 알았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면서 이렇게 앞부분을 보게 되는데 오, 확실히 이 정도면 성공한겨?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인테리어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윗부분에 이렇게 램프라든지 이런 것들 잘 마련되어 있는데, 근데 살짝 아쉬운 부분은 이게 파란색이야. LED 램프로 바뀐 것 자체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 LED를 바꿀 때 색깔도 신경 써야 됩니다. 저희가 요번에 레이에다가 LED 램프를 달았는데 색깔이 너무 아쉬워. 우리가 싸제로 튜닝하면서도 그건 너무 아쉬워서 또 바꿔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현대 디자이너 분들은 여기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으셨나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색깔이고요. 조금 더 이거보다는 노래하죠. 밤에 사람 얼굴을 비춰주는 거니까 이거보다는 더 노란색이어야지 훨씬 더 이 차가 고급으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패스도, 하이패스 카드는 여기다 집어넣게 돼 있고, 이 하이패스를 이용해서 하이패스를 별도로 꽂지 않고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이패스 기능도 보여줍니다. 아, 요거 뭐냐고요? 요게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네요. 요겁니다. 이렇게 해서 안전벨트를 이렇게 꽂는 거예요. 왜 꽂냐면 이렇게 했을 때 안전벨트가 끼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다시 올릴 때 끼지 말라고 안전벨트를 이렇게 꽂아 놓는 거예요. 만약에 저게 없으면 따끄닥따끄닥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꽂아 놓으면 여러 가지로 좋죠. 뒤쪽에 보면 이렇게 카메라가 2개가 있습니다. 후진할 때 보여주는 후방 카메라고요. 하나는 빌트인 캠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빌트인 캠이라는 게 그냥 차에 싸제로 붙인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그냥 애프터마켓에 붙인 거나 뭐 별 다름 없네 라는 느낌이었지만, 이제 빌트인 캠을 이렇게 차의 바깥에 별도의 외장 제품으로 갖다 붙이는 형태로 이렇게 개선하고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는 유리에 반사되지 않기 때문에 화질도 더 좋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화질이 좋아요. QHD이기 때문에 깔끔한 그런 영상을 뽑아낼 수 있겠죠.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차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면요, 트렁크를 여니까 오씨, 이렇게까지 넉넉했나? 라는 생각이 들죠. 사실 옛날 같으면 산타페가 요만했어요. 저희가 트렁크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사람 오세요. 네, 트렁크에는 요런 식으로 사람을 넣을 수가 있어요. 아니, 발라당 누웠을 때 185인 사람은 요 정도. 자, 그리고 만약에 뒷좌석에 이렇게 폴딩을 더 해야 될 경우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발라당 누울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옆에 눕고 싶진 않게 생겼네요. 열림량 제어 테일게이트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오랫동안 누르고 있으면 삑삑하고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닫힌 다음에 다시 열릴 때 여기까지만 열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집이 차고가 있어, 차고가 딱 요만해, 그러면은 열림량이 요거보다 높으면 바로 갖다 박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열리게, 내 차고 높임까지만 열리도록 하는 게 열림량 제어 테일게이트입니다.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윤성루님 같은 경우는 요게 안 닿을 수가 있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열려라 라고 하는 기능이기도 해요. 윤성루 대표님 죄송합니다. 자동 8단 들어간다. 셀토스에 들어갔는데 이 차에 당연히 넣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김칫국이었고요. 여기는 그냥 DCT 7단 들어갑니다. 왜 아직도 DCT 7단 들어가지? 한번 볼까요? 와, 세상에, 이게 아직도 이거라고?
이게 어지간한 차는 그냥 올라갈 것 같은데 투싼은 왜 아직도 이거지? 외관은 많이 바뀌었는데 파워트레인은 굳이 바꾸지 않은 것 같아요. 파워트레인 뭐라도 바꿔줬어야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실 모습입니다. 차가 아무리 페이스리프트를 하고 아무리 풀체인지를 해도 이 파워트레인은 바뀌지 않아요. 끝났습니다. 이제 이 엔진이 여러분들이 보실 마지막 엔진이에요. 투싼뿐이 아니에요. 그랜저나 뭐 산타페나 뭐 모든 자동차의 엔진이 여기서 끝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전기차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전 세계가 가솔린 차는 더 이상 개발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는 1.6 터보 가솔린, 1.6 터보 하이브리드, 그리고 N9까지 이렇게 세 가지 차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N9은 디자인이 상당히 다르니까 N9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깜짝이야. 와, 얘는 뭔가 애가 화가 나 있네. 약간 이거 소나타에서 봤던 거 아니에요? 소나타에서 봤던 것 같고, 살짝 어떤 느낌이냐면 우르스 느낌, 약간 거기서 왔나? 라는 느낌이 들고요. 테일파이프 어마어마합니다. 와, 직경. 이야, 보통 요즘 들어서 많은 메이커들이 이 테일파이프 가짜로 집어넣잖아요. 근데 더 이상 이거 가짜 아니고 제대로 된 테일파이프를 보여주고 있고요. 훨씬 멋진데? 옆에 있는 클래딩도 그래요. 클래딩이 이렇게 그레이색이나 블랙이 아니고 이렇게 바디색으로 딱 만들어놨는데 굉장히 예쁘게 보입니다. 차체가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 드네. 이렇게 매트색하고 이런 블랙하고 이렇게 매치가 되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멋있는데? 그리고 N9의 특징은 이렇게 외관뿐이 아닙니다. 실내는 더 많이 바뀌었네요. 이야, 잠깐만, 이게 저쪽에서 우리가 3톤이다 4톤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N9에서는 확실하게 정리를 해줬네요. N9은 원톤의 레드 스티치를 넣는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서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자아냅니다. 뭔가 디자이너가 탐직한 그런 자동차로 보여져요. 상당히 돈을 많이 들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크롬 같은 거, 크롬을 별도로 블랙톤을 위해서 블랙 크롬을 따로 만들어 붙였습니다. 이게 요즘 들어서 현대가 블랙의 진심입니다. 현대 디자이너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블랙을 너무 진심으로 좋아해. 여기도 블랙이고 여기도 블랙이고. 근데 지금 블랙을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쉬웠던 부분이 다 이제 만회가 됐어요. 크롬인데 거기다 불을 켜는 게 말이 되냐라고 했는데 블랙에 불을 켜니까 너무 잘 보이죠.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보이고 선명하고 차 실내가 굉장히 멋져 보이는, 차급이 살짝 더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희한한 게 N9이 지금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N9으로 했을 때 가격 차이는 불과 40만 원이에요. N9이 40만 원 차이라면 N9 좋은데요. 이 차의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가격을 보면요, 기존 투싼에 비해서 신형 투싼이 모던 모델이 가장 기본인데 168만원 인상됐습니다. 프리미엄은 154만원, 인스퍼레이션은 177만원 인상됐어요. 그냥 똑같은데 인상을 했다, 요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100몇십만원 인상 정도는 납득 가능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스포티지하고 비교하면 스포티지는 2,537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포티지보다 230만원이 더 비쌉니다. 그럼 스포티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스포티지는 이 차보다 훨씬 더 깡통 모델이 있고요. 이 차는 지금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사실상 깡통 하나가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이 스포티지의 깡통하고 직접 비교하기는 좀 곤란하고, 그래서 가장 깡통은 230만원이나 차이 나지만 중간 트림 그리고 풀옵션 같은 경우는 이 투싼과 스포티지의 가격이 사실상 거의 같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비슷한 가격대의 자동차가 됐다. 기존에는 투싼이 살짝 저렴한 차였죠.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이젠 해볼 만한 자신이 생겼다 라는 느낌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지금 세 가지 파워트레인이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가솔린, 디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N9은 디자인 패키지로 하나 또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인기를 끌 수 있는 자동차는 뭘까? 당연히 하이브리드일 텐데요. 하이브리드에 풀옵션을 넣게 되면 가격이 4,244만 원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4,200, 투싼인데 가격이 4,200만 원이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저희가 산타페의 풀옵션을 살 때 4,700만 원에 샀거든요. 그러니까 산타페와 투싼의 가격 차이는 500만 원이다. 맞나 이거? 조금 가격이 나간다, 조금 높아졌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 차의 시작 가격은 여전히 저렴한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풀옵션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부분이 추가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사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죠. 나는 돈을 더 내고라도 더 좋은 차를 살 거야 라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꼭 풀옵션으로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 투싼이란 자동차는
정말 실속 있고 정말 실용적인 자동차로 만들어진 자동차니까요. 자, 투싼의 가격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적합한 가격대를 선택해서 구입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투싼 굉장히 좋은 변화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실내의 변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실제로 이 차 시승해 보면서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시승 영상은 저희가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한번 올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그거 보시려면 뭐 해야 되죠?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또 에어로 부품이라고 얘기하시는 분 계셔갖고 제가 마음이 좀 아픕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이거 에어로 부품 아니고요. 바디보다 밖으로 나와 있으면 안 돼. 이 위는 당연히 이 바디보다 안쪽에 있죠. 근데 이 바닥은 바퀴가 옆으로 캠버가 잡혀 있으니까 이 바닥이 더 바깥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동차관리법상 이 바퀴가 튀어나온 부분이 바디보다 더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더 튀어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에어로 파트겠어요? 상식적으로?